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덧붙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산업 기업까지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중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6%가 넘게 반등하며 두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채와 MBS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한도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극단의 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 원으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고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 전체로 1,326만여 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급등 흐름 시원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매수 사이드카가 올 들어 두 번째로 발동이 됐습니다. 사실 내려갈 때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올라갈 때 발동이 되는 걸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올 들어서 계셨고요. 두 번째로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승은 삼성전자가 주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 시장을 정말 말 그대로 끌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등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꼭 대형주 위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중소형주들도 그동안 많이 밀린 만큼 7, 8% 정도씩은 지금 많이들 올라와 주고 있고요. 5% 이상씩은 거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는데 MBS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매입 이번에 한다고 했고요. 카드나 여러 가지 빚에 관련된 채권들 모조리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 헬리콥터 수준에서 끝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19로 경기를 부양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나타났는데 일단 의회와 미 트럼프 행정부 간에 지난번엔 조율이 안 되면서 간밤에 다우는 3% 급락을 했는데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금값도 상승하고 있고 채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2차로 열렸는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들이 나온 부분도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요. 6%대까지 다시 늘리네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지금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시장입니다. 지금 1,600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말 코스피 종잡기 어렵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피 장중 고점 1,585입니다. 오늘 이 추세였으면 사실 1,600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거의 안 꺾입니다. 기관 외국인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외국인의 매수 동향입니까?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외국인은 저도 오랜만에 진짜 읽는 것 같은데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동안 팔던 외국인이 드디어 사기 시작하고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이 드디어 팝니다. 2,164억 원을 현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 기관 지금 연기금을 통해서 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시원시원하죠. 삼성전자가 46,000원대까지 오늘 장중에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 추세는 최근에 45,000원 이하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 역시 6만 원대에서 매수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7만 원 다시 회복을 합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큰 폭의 상승, 네이버도 큰 폭의 상승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여기도 전 종목 빨갛습니다. 특히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잘 달리고요.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도 1%가 넘게 밀리던 현대차가 오늘 상승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상승하는데 서정진 회장의 어제 3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렸고요. 일단은 2달 정도를 지금 백신에 대해서 앞당겨서 만들겠다. 키트도 곧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사실 장이 끝난 뒤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막상 본 장에 와보니 잘 달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크게 올라가고 NC소프트도 11%, 안 오르는 종목 없고요. 현대모비스는 정의선 수석부 회장의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6%대의 상승입니다. 잘 달리죠. 471. 이 추세로 한 번만 더 가면 500 바로 회복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브레이크 없이 잠깐 조정 나왔다가 V자 모양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다음 볼까요? 예, 외국인이 다시 사줍니다. 464억 원 기관도 사고요. 개인이 팝니다. 오늘 양시장 수급 오랜만에 이 수급 봅니다. 상승장에서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오랜만에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2.41% 상승. 셀트리온 관련주 가운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 전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수급이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여전히 삽니다. HLB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총 3위까지 올라가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모 회사보다도 지금 시총이 높은 상황이고요. 펄어빅스 KMW 모두 상승합니다. KMW는 오히려 이런 급등장에서는 하락장에서 버텨주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적은 모습 타 종목에 비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ENM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셀트리온제 어제도 상한가 부근 마무리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부근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셀트리온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누차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서정진 회장의 이러한 기자회견 이후에 제일 잘 달리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CJN 오늘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고요. 휴젤 잘 달리고 SK머티리얼즈도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미팜, 헬릭스미스,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제넥신 모두 다 잘 달리고 에코프로, BM 오랜만에 6%대의 급등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잘 달리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낙폭이 컸죠. 리노공업 내릴 땐 적게 내리고 오를 땐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5만 원 회복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환율이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은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폭은 9원 20전 정도 현재 시장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1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소식에 힘입어서 급반등하는 화요일 장입니다. 오전장에 양시장이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삼성 SDI, 현대차, NC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국내 대표 2차 전지 종목이죠. 현재는 전날 대비 1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거래가 24만 4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고가는 25만 500원입니다. 삼성 SDI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된 이번 달 들어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한 달도 안 돼서 40%가 넘게 빠진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자의 반발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전날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오늘 급등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EV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주춤해진 데다가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소식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정의선 부회장의 통큰 지분 매입에 힘입어서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6.68% 올랐고요. 거래가 73,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최저가 74,400원, 최고가 73,9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었죠. 미국, 유럽 등 주요 생산 공장이 셧다운된 데 이어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주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책임 경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 190억 원 규모를 사들이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번 매입으로 수급 개선 효과와 함께 주주들의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어느새 SK텔레콤을 넘어섰습니다. NC소프트가 현재 전날 대비 11.36% 올랐고요. 거래가 63만 7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가 64만 4천 원을 터치했고요. 이후로는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가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총 순위에서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을 앞지르고 11위에 올랐습니다. NC소프트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리니지2M의 흥행과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가가 오늘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뭐 20달러 선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의 에너지 특히나 셰일 업계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업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기업 관련된 쪽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커지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업체들이 셰일 업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기업 어떤 현금 흐름이나 부도와 관련된 쪽에서 또 다른 촉매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위기감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감사는 끝났다, 증산으로 가자라는 관점 쪽에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측면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되는 모습들 쪽에서 이 공급과 수요 모두 유가를 하락세로 끌어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면서 지금 WTI 기준으로 20달러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특히 산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 어떤 거액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지난 한 10년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지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하기 좋을 만한 자금 여력들이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였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저금리를 충분히 만끽하면서 끌어왔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유가의 급락과 함께 어떤 수요마저도 이를 충분하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마진에 대한 압박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압박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미국 셰일 업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원가 대비해서 30% 이익을 내기 위한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미국의 셰일 업체 이글포드나 베컨, 퍼미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보통 한 50달러대가 최소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 대비해서 그래도 비용과 함께 커버를 할 수 있는 10% 이익을 내기 위한 유가를 계산해 봤을 때 그래도 한 40달러대 중반대까지는 가야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나오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20달러대 초반이다. 당연히 적자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업체 중에서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도에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셰일 기업인데요. 이 포천의 500기업 중에서 167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최근에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금은 86%를 삭감을 시켰고요. 게다가 지출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무디스 신용등급의 투기 등급이 BA1으로 하향되는 수모를 겪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나오기 전에
한 60달러대 부근께는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어떤 직격탄을 맞는 모습들 쪽에서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10달러대 초반대까지 들어가는 거의 5분의 1, 6분의 1 토막까지 나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트리포인트라고 하는 트리포인트 오일 앤 가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텍사스주의 셰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산보호 신청이 들어갑니다. 특히 자산이 2배에 달하는 1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올 것이 오는구나라는 어떤 위기감이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부도 위험이 큰 회사를 얘기를 할 때 앞서 잠깐 언급도 나왔던 회사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체사피크 에너지를 비롯해서 6개 회사에 대해서 부도 위험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신용등급 강등은 앞서 말씀드렸던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을 비롯해서 3개 회사가 조만간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같은 경우도 2024년도 만기 회사채 중에서 에너지 채굴과 관련된 생산회사의 회사채가 86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약간 연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관리하고 있는 회사채도 1230억 달러다라고 하게 되면 두 관련된 회사만 합쳤을 때도 2000억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용등급이 취약한 10개 회사가 이 부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개 회사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떤 전이가 될 가능성도 지금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자기 자본 대비해서 에너지 기업의 관련 대출 비율이 큰 회사를 따져봤을 때 중소형 관련된 은행주 쪽으로는 오클라우즈 BOK 파이낸스가 108%가 넘고요. 중소형 관련된 미국 중부 지역의 투자은행 같은 경우가 이런 100%대의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넘어갔을 때 당연히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형 쪽에서는 시티그룹이 15%대, JP모건이 7%대다 보니까 어떤 대손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또 하나의 유가와 관련된 어떤 도화선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죠. 어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CP를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불안 요인을 잠재울 수 있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래도 만약에 부도 처리가 나는 정도까지 연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채권은 사줘도 부도는 막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의 부담감들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유가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런 자금 압박에 대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유가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 업체들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국내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산업이 힘든 가운데 요즘에 언택트 이야기 나옵니다. 반사이익 없는 사업 얘기인데 온라인 유통사업 대표적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미국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힘든 가운데 그래도 기회로 찾는 업종이나 섹터는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쪽에서 자택 대피령까지 어떤 준 전시 체제까지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이동이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주문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의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적 중에서 온라인 매출은 28%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3월 달까지 연결돼서 자택 대피까지 나오는 영향까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더 크게 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식료품 배송 서비스 쪽에 아마존 프레시가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간 119달러만 내면은 프라임 멤버라고 해서 무료 배송과 당일 배송까지 이어졌던 흐름들인데, 이 부분이 워낙 주문이 많다 보니까 4일까지 지연이 된다고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일부 품목은 품절이 됐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10만 명 신규 채용하겠다, 시급도 인상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존의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은 비슷하게 미국의 나스닥의 팡 기업들이 밀리는 것과 함께 같이 동반적으로 밀렸다가 오히려 아마존은 차별을 받아야 된다. 어제 넷플릭스도 8% 정도가 올랐죠. 그런 관점 쪽에서 비슷한 수혜를 받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주가가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번에 낙폭을 상당 부분 좀 제한시키는, 그래서 즉 반등 시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식료품 판매 기업인 팜스테드 같은 경우도
3월 첫째 주 온라인 배송 물량이 30% 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온라인 쪽의 유통들은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또 패스트푸드점도 어떤 실적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식당 예약 서비스인 오픈테이블의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3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인의 식당 예약 건수가 48% 줄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 요인인 게 특히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가서 빨리 주문해서 음식을 받아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주문 건수나 방문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매장 방문 고객 수가 2.9% 증가했고요. 또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칙플레이도 12% 늘어나고, 스타벅스마저도 오히려 빨리 처리해서 집에 가서 먹겠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면서 4% 늘어나는 현상 쪽에서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로 또 삼는 쪽이 많은데,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같이 타격을 받는 만큼 주가도 급락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섹터의 분위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당연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장기화겠죠.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기나 피해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한 영향 쪽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시장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서 그러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뉴욕 증시 시황을 마감하면서 기사를 쓰다가 깜짝 놀란 게 QE를 무제한으로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QE가 무제한으로 되는 것도 처음 알았고 어쨌든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마디로 돈 계속 찍어내서 계속 풀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죠. 예,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참 뭐랄까. 예. 저도 밤새 뭐 이상하게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얼핏 깰 때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는구나 핸드폰. 열어봤더니만 아주 춤을 추더만요, 장중에. 난리 났어요 어제 또. 네. 연준 발표하고 나서 훅 올라가는 것들이만 쭉 빠졌죠. 또 쭉 빠졌어요. 네. 쭉 빠진 거는 또 뭐 때문이라고 시황에서 나오나요? 그게 이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조 달러에 달해서 이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의회하고 좀 불협화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물이 올라가는 게 협의가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의회하고 그러니 이른바 이 두 개의 뭐 경제 정책이라고 할 만한 두 개의 투스레바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예. 연준은 지금 이제는 더 내놓을 것 없을 만큼 다 했고, 근데 이제 의회 쪽에서 아직까지 이 재정 정책 쪽에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거기에 돈을 따라서 무작정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자 우리 뭐 100포인트 빠지는 코스피가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오르는 거 벌써 이제 몇 번 봐서 이제 익숙합니다. 그죠? 예. 이제 문제는 지속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더 가져야 되는 거. 연준은 벌써 앞서서도 뭐 많이들 뭐 분석하고 찾아보셨겠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회사채 매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투자 등급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돈이 필요한 거는 어딜까요? 투자 부적격 부적격 등급들이죠. 저기, 부채가 많고 네. 그런 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무제한이라고 하지만서도 그런 어떤 한계는 있는 거예요. 예. 하는데. 자, 거기다가 이제 TALF, TALF 같은 거. 이게 참 12년 전에 들었던 용어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예. 학자금 대출, 자동차 뭐 할부 대출 그러니까 빚 다 갚아준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향후 받게 될 부채들이죠. 원리금 상환 예. 받을 그걸 갖다가 이제 담보로 해서 자산을 만든 거 이른바 ABS, Asset Backed, 예. 그죠? 담보부 자산.
자산담보부 증권, 이제 MBS는 모기지 쪽이고, 모기지 쪽이고요. 이것까지도 사준다 해서 이제 사줄 거는 다 사주겠다. 네. 거기다 중소기업 대출하겠다. 뭐 일일이 다 말할 것도 없이 돈 필요한 데는 다 와라. 그럼 결국 이제 찍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다 찍겠다는 거죠. 자, 지금. 다 예.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뭐랄까 정책 당국의 그 의도는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다 서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한두 달을 가면은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도산하는 거는 막아주겠다. 그러고 나서 살고 나면은 좀 더 그렇게 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리는 돈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예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먹혀들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했으니까 연준이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자, 지금 이거는 실물 경제가 서버린 상태에서 이제 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그거나 저거나 간에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 그동안 워낙 빠졌기 때문에 예.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오늘도 우리도 2차 비상경제회의 해가지고 전부 이제 따블이 돼버렸습니다. 50조 하던 거는 100조가 돼버렸고. 글쎄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방대한 분량을 갖다 읽어 나가시면서 제대로 정리가 되실까 싶은 거는 그런 생각 드는 거는 든든 저희들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다 해줄게. 돈 필요한 데는 다 해줄게. 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지속성인데 한번 보시면은 S&P 500 한번 보시죠. 예. 자, 이제 이런 대책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매듭을 하나 지을 만합니다. 우리 그냥 제 일감으로 이런 차트 보시면은 뭐죠? 어느 정도 쏟아낼 만큼 쏟아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자, 여기 이 고점 2월 19일 날 3,393.52라고 적혀 있네요. 고점이. 예. 여기서 3월 23일 날 그렇게 한 달 남짓 달력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되겠지만 예. 한 20 며칠이겠는데 2,191.86까지 35.4%가 빠졌습니다. 자, 이 정도 빠졌으면은 좀 냅둬도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거기서 거래가 이렇게 막 탄탄해요. 데일리 이 캔들 자체가 이것만 하더라도 옛날에 이것만 하더라도 뭐랄까요? 이런 그림을 보던 듯한 어떤 저 차트가 나왔을 텐데 이제 이거는 전부 점으로 보입니다. 그죠? 하도 뭐 5%, 8% 이런 10% 뭐 이런. 예, 네. 지수가 하루에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이렇게 막 터진다는 얘기는 던질 때는 던지고 있고 받을 때는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RSI 같은 경우는 단기에서 이 정도까지의 다이버전스라면 이거는 제가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2, 3일 보고 들어가겠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큰 그림은 보시면 이래요. 이번에 얼마나 그랬으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 무렵 아닙니까? 2017년 2월 이 무렵.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승폭은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다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나마 나스닥이 좀 덜해요. 나스닥 어제 버텼어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다 피보나치는 지금 금융위기 당시 저점과 역사적 고점 사이 꺾였으니까 한번 찍어봤더니만 38.2도 물고 내려가는 데다가 예. 미국도 이번에 얼마나 데미지가 컸으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쭉 지켜졌던 2016년 초에도 지켜졌던 그리고 재작년 4분기에도 지켜졌던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올 정도로.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 RSI를 보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제가 점선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도 RSI 같은 데서 그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신호는 없는 거예요. 예. 2008년, 2009년 같은 이런 신호는 없고 지금 한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빨간색 계통의 점선을 찍어서 워닝 조금 조심하자는 차원. 즉 제 예. 얘기는 여기서 상상력을 펼쳐볼까요? 상상력을 펼쳐본다면은 지금 이런저런 내놓는 대책들이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고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고 물러나고. 한다면은 아마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이쪽 있죠. 이 부분 예. 이 커스가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칭형이 나와주면서 세월을 조금 보내면 제가 봐서는 베스트 같아요. 비스무리하게. 예. 그러면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네요. 그런 어떤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 이런 상상력을 한번 펼치는 가운데에 우리 코스피는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뭐 2,607포인트가 아니고 이번 금년 들어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예. 우리도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미국이 35.4, 우리는 36.8 비슷합니다. 예. 자,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희망적인 기술적인 신호는 이 부분이에요.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사흘째 버티고 있어요. 예. 이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19일 날 이 짱대 음봉 안에서 지금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일종의 기술적으로는 뭐죠? 이제 뭐 상승 임신형이라 해가지고 또 하나의 패턴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조금 미국 대비 좀 저조한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 우리 코스피는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서 올라왔던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 S&P 500은 38.2% 물고 내려왔을 뿐이지 50%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는. 네. 그런데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에서부터 건 피보나치에 61.8%도 깨고 내려왔고, 예. IMF 당시 저점, 닷컴 버블 저점, 금융위기 저점도 물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돌 듯 하다가 마이너스 돌아왔어. 예. 아직까지 RSI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하다못해 30 아래까지 가는 정도의 푸근한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이 선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은. 예. 이 깨고 내려왔던 이 선이 지금 이제 저항선 역할을 저항선이네. 하면서 예. 1580 내지 1600 사이가 조금은 지금 이제 무겁한 거죠. 또 하루에 6.5%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죠. 요즘 뭐 어딜 가나 2030 세대들이 삼성전자 이번에 배팅을 했다고. 지난주에 가족 모임 갔는데 다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만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조금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과매수 국면에서 조금 무거워 보이는 시점에 급락 과정에서 그동안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들이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당분간은 이 선, 이 빨간색 선, 예.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정도까지의 반등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여는 정도까지의 어떤 시장 에너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줄 만큼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기미를 보여주는지가 앞으로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이제 정말 조금 뭐랄까 배수의 진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 또 안 통하면은 그 다음은 뭘 내놔야 되지? 그쵸.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뭐 연준이야 찍어낸다 치고 그냥 예. 전 세계에서 그냥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돈으로 쳐주는 달러를 찍어낸다 치고 우리는 아직까지 뭐 이 재원 문제는 불분명하죠. 예. 현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뭐 또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 이 정도로 해서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게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쓰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들 연준한테도 지금 뭐 묻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한 불은 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환율 그러면 조금 여쭤볼까요? 환율도 지금 뭐 1,3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보니까 1,255원이네요. 일단은 뭐 크게는 안 밀려요. 어제 그렇게까지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한다 그래도 통화 수합에 그래도 좀 영향이 있죠. 그래도 컸죠. 예. 네. 그러니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시장도 증시도 막 이렇게 와중에서 뭐 우리에게서 제일 요긴한 거는 다시 뭐 여기저기 캐나다하고 있었고 뭐 치앙마이가 있고 중국하고도 있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달러 통화 수합이 열려야 되는데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죠. 예. 네. 뭐 선의로 해석하시죠. 연준이 왜 그랬을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자신들에도 미칠까 싶어서 했다라고 봐주죠.
그걸 악의적으로 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은 끝도 뭐 없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왜 털고 나가려는데 여기 환율 너무 높아질까 봐 털고 나갈 돈 보태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한데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스탠딩 라인을 해서 상설 스왑을 갖다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그다음에 이쪽은 EU죠. EU고,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스위스, 요 안에 스위스, 그리고 일본 5개국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600억 달러 한도 우리가 2008년에 300억 달러인데 이제 2배가 됐죠. 600억 달러 해준 데가 멕시코, 브라질, 여기 스웨덴, 호주, 한국입니다. 그다음 이제 파란색은 300억 불만 예. 노르웨이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거 보이죠? 덴마크. 덴마크.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5개 상설 스왑 라인 있던데 하고 합해서 또 14개국. 예. 2008년 상황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도 14개국이었어요. 옆에 그림은 더 재밌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 600억 달러를 스왑을 해준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래쪽부터 보시죠. 제일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멕시코 페소입니다. 그다음 브라질 헤알, 호주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우리 한국 원화, 싱가포르 달러 뭐 이런 식이라서 예. 우리 원화가 그나마 괜찮은 돈이죠. 그렇죠. 괜찮은 돈이죠. 주식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원화가 좀 이렇게 버티는 중입니다. 이게 컸던 거죠.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화면인데 예. 이렇게 하얀색의 CBO의 빅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이 빅스 변동성이 시장이 커지면서 예. 이 부분은 이 노란색, 오렌지 색깔은 블룸버그에서 말하는 달러 인덱스예요. 예.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DXY 인덱스 있잖아요. 선진 6개국에다가 또 약간 몇 개 더 넣었습니다. 예. 호주 달러, 원화, 그리고 멕시코 페소 예. 뭐 이런 정도를 넣어서 만든 지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도 달러도 너무 다들 없어서 난리더라. 뭐 그걸 오죽하면 지난주까지 들렸던 얘기가 뭐였어요? 닥치고 현금이었죠. 닥치고 달러. 예. 그죠? 그래서 연초에 캐시 이즈 트래시, 뭐 현금은 쓰레기야. 뭐다도 투자해 했던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는 참 면이 안 섰죠. 스스로가 이렇게 면이 안 쓰고 예. 내가 잘못 봤다라고까지 이제 했던 인정을 해야죠. 천하의 레이 달리오가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도 참 이 보세요. 변동성 정말 컸죠. 예. 이때는 왜 이랬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때 달러가 이러다가 그다음 달러가 또 갑자기 부족하다가 지금 이제 통화사업 체결한 이후에 뚝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묘합니다. 뚝 떨어지진 않는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반전되진 않는 모습이고 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래요. 2002년 이후에 그동안에 쭉 짚어왔던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달러 약세 반전 아냐라고 했던 2020년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이렇게 쭉 생겨버렸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2008년처럼 예. 금융위기 당시처럼 이렇게 쭉 나왔던 달러 강세가 그 다음 달까지도 이어지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008년 10월 이 무렵인데 여기에 통화 수합을 갖다가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여지는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달은. 예. 그 여진이 있었다는 것은 이 그림도 보시면 하죠. 그 당시 2008년 10월 30일 날 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왔을 때 IMF 구제금융 받았다 소리 듣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338원 떨어진 이후로 낙폭 두 번째로 많았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지는 조금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확인되죠. 바로 환율이 빠진 게 아니고 결국은 1597원, 1600원 근처까지 갔다 갔다가 왔네요. 안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들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거예요. 달러도 여기서 더 위로 쭉쭉 뻗는 상황이 아니어야만 하고 예. 앞서 살폈던 증시 차트들에 있어서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반등이 조금은 지속성을 가지고 반등폭도 커져야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 하려다가 또 자빠지고 하는 상황이면은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셧다운을 갖다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쪽하고 그죠?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감기처럼 여기자는 아주 용감한 얘기도 나와요. 80%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간다는 예, 얘기예요. 완전히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아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지금 좀 아프더라도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은 이 기회에 시장에 조금 이렇게 맡겨둘 필요가 있느냐? 맡기고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진정이 되고 시장도 쏟아낼 거 다 쏟아내고 진정됐을 때 지금 정책을 내놓으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반론과 그런 어떤 논란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냥 그러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하는데 조금 이제 바라기는 통하기를 원합니다. 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바람이 통하려면은 최대한 이번 장에서 털어냈어야 될 손절 물량 다 어지간히 소화됐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버티는 물량이 많았다면 반등의 강도도 약해질 것이고. 자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채권도 사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슬슬 미국 쪽에서부터 상업용 부동산 쪽 약간 위험하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회사채 시장도 투자 부적격 정크급 쪽에서는 이것이 좀 진정이 될 것인가? 뭐 유가도 글쎄요. 저것도 마음먹기 나름인데 공급 측면에서는 사람 마음먹기 나름인데 예. 이 수요 측면이 당장 살아날 부분이 없고 해서 어쨌거나 지금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그겁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은 예. 우리 환율은 요 1237원에서 43원 어라운드의 일간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이 있죠. 즉 1240원입니다. 1240원 밑으로 쑥 내려가주는 환율이 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 밑으로 잘 못 가고 이렇게 또 환율이 또 위로 고개를 들어. 그러나 1,300원 위로 한번 가자라고 하는 식의 국내외 환투기 세력들의 준동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600억 달러는 의외로 크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번 통화 수합은 그나마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바운더리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노는 거죠. 바운더리 안에서 놀면서 상황 봐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제 궁금한 거는 또 그거죠. 예. 시장이 과연 얼마나 선반영했을까? 지금 분명히 나빠질 1분기 말 2분기에 지표 예. 나빠질 거, 기업 실적 나빠질 거 이번 장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을까? 충분히 반영이 됐더라면 반등폭도 클 수가 있겠죠. 네. 그 반등폭을 또 자꾸 중언부언입니다만 그 반등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는 시장 내의 대기 매물입니다. 의외로 버티는 것도 많죠. 예.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5G 관련주 RFHI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5G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로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5G 관련주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각국이 이제 부양책으로 5G 장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5G 폰이 사용이 된 한국도 아직 5G 기지국이 부족해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FHIC 같은 경우 화웨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화웨이가 그 유럽 지역에서 5G 장비 관련된 수주를 꾸준하게 따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RFHIC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그 삼성전자와 노키아양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RFHIC가 노키아의 스몰셀 제품 핵심 부품 공급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 이제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그 RFHIC가 생산하는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가 이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5G 장비주 대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죠. 오늘도 소폭 반등하면서 38,8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인데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그 성장 기대감이 높았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달 초에 진행됐었던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속철, 지하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투자 확충 방안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이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삼성 SDI와 함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향후 양극화 물질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양극화 물질은 그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죠.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 원가 비중이 30% 정도로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증설을 통해서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의 지위를 조금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상당히 이제 든든한 그 매출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신규 공장 가동이라든지 고정비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폭이 제한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오늘 5일 이평선 정도를 회복하는 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만한 반등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 66,000원, 손절가 5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명문제약입니다. 구충제 니클로사미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효능을 확인했다는 이슈 이후에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질본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받아서 분석한 결과 니클로사미드를 비롯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갖는 약물을 24종까지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비교했을 때 항바이러스 활성이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명문제약이 이제 구충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6년 그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주성분의 CMP점을 생산 판매한 이력이 있는데, 이게 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로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금일 종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KMW 지난 시간에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KMW 일단 목표가 47,000원 달성을 했고 조금 더 넘어가는 중인데요. 일단 전고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익 실현 한다고 이제 5지주가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차익 실현 이후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5지주를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단기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바닥권에서 안정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에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도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IT 섹터, 전기차 섹터, 이렇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의 성장주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66,000원, 손절가 57,000원 전략만 유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제가 음식료 섹터의 흐름을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 오랜만에 좀 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음식료 섹터는 그냥 하락이 깊은 동안에 어느 정도 피난처 역할을 좀 했고요. 기관들이 이쪽 파트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유지하면서 개인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 식음료 업종 중에 일부 종목들이 꽤 두각을 나타낸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이 바닥권에서 형성을 할 때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월달 이후에 이 식음료 섹터의 하락을 좀 보면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하락은 좀 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시기에는 또 시장의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방어업종으로서의 성격은 좀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어업종으로서 뭐 플러스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하락하는 동안 보면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좀 극명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하이트, 진로, 삼양식품, CJ제일제당 같이 어느 정도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호재가 좀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KTNG나 빙그레, 동원 FMB, CJ 프레시웨이, 또 SPC36처럼 코로나19에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는 섹터 혹은 개인적인 악재를 안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식음료 파트에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가졌던 이분법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느냐 혹은 악재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갈리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가장 극명했을 때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한 285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반면 이제 기관은 118억 정도 매수하면서 식음료와 유통업종에 대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소액이나마 매수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하락이 깊었을 때 일단은 피난처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Q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들이 역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와 농심, CJ제일제당 등이 이전의 실적치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상향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 관련 섹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 종목 섹터 내에서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농심과 CJ제일제당은 그러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간편식에 관련된 부분 매출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과 함께 미국의 유통망을 새로 확보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상향 모멘텀 작용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은 식음료 섹터에 좀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할 수 있지만 오늘처럼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역방의 움직임도 나온다는 부분과 함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펀더멘탈, 채권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불거졌는데 대규모 이제 자산 매각 가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었다. 특히 간편식 분야에서는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CJ제일제당 정도의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